온라인 입시 설명회 최고수 김찬입니다. 오늘은 의학계열 세 번째 시간 치대 합격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대를 가면 치과의사가 되겠죠.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의사가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었는데 치과의사가 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 고등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입니다. 잘 보시면 중간부터 볼게요. 치전, 의전과 비슷하죠. 일반 대학을 4년 나오고 DT 시험을 봐서 치전을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한 학생의 입장에서 8년이 걸립니다. 치전 4년 과정을 해야 되니까. 이 치전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에 치과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다면 대학교 4년 동안 다 절차탕마해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0명이면 치과 전체 중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다 국립대입니다. 등록금도 쌉니다.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이 세 군데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4년 뒤에 갈 수 있는 전문대학원 과정이 있고요. 이걸 빼면 왼쪽과 오른쪽 두 개 11개 기관은 우리가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치대는 6년 과정으로 의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 몇 명을 뽑느냐? 올해 434명을 뽑고요. 내년에 510명이 늘어납니다. 의대하고 비슷하죠? 2019학년도에 역시 옛날에 치전으로 갔던 학교들이 돌아오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늘어나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치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은 뭐냐? 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은 없어졌어요. 예, 우리가 의학편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동국대, 경주하고 제주대가 없어졌어요. 근데 치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가 잘 보시면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죠. 잘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같습니다. 인원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립대 3개대인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는 인원의 절반은 대학 졸업생을 뽑고 인원의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는다 이 말씀이야. 그리고 이 과정은 7년 과정이야. 예과가 1년 더 많아. 예과 3년, 본과 4년. 이게 왜 생겼는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6년 과정이 하나 있고 7년 과정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예과가 1년 더 많은 거야. 하지만 갈 수 있다면 누가 안 가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야. 등록금도 싸고 대학도 좋고. 그래서 요 120명과 요 434명을 합친 게 올해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치과의대 정원, 내년은 510과 이 120명을 합친 게 치대를 갈 수 있는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의대 정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의사가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갑니다. 치대 대학별 인원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 변동. 2018학년도에 554명을 뽑는다. 보셨죠? 434 플러스 120. 다음에 내년에 가면 63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연계열 학생,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요새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2015학년도 가던 학생들한테 자, 2015학년도 학생들은 꾸준하게 공부하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3년 동안 계속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듣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야, 지금 2015학년도에 가야 되는데 19학년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예. 올해도 늘고 한 번 다시 도전해도 또 는다니까. 이해가시죠? 찍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의대에서 했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과가 치과 의사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과가 의대도 갔는데 치과 의사로 못 되겠어요? 가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의대를 볼 때는 가는 방법이라고 열어놓긴 했지만 사실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치과 의사는요, 딱 열어놓은 건 다 갈 수 있습니다. 학교도 아주 단순한데요. 원광대밖에 없습니다. 자, 원광대 수시 몇 명? 2명. 원광대 정시 몇 명? 4명. 왜 갈 수 있냐? 둘 다 분리선발. 자연계하고 분리해서 인문계만 따로 뽑으니까 무조건 인문계를 뽑게 돼 있습니다. 2명, 4명.
의대하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그런 학생부형 전형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와 4개, 그냥 6명을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과를 해도 초초 상위권 학생으로 학생부 관리를 했던 학생이나 또는 정시에서 잘 본다면 4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가려면 거의 다 맞아야 될 겁니다. 그 점은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대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게 의대이기 때문에,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여자는 갈 수 있지만 남자는 못 가잖아요. 남자가 갈 수 있는 의치 계열은 정시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인문계는. 그러니까 팍 터집니다. 예. 예. 여러분들의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수시와 정시 인원을 한 번씩 비교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의대하고 똑같이 배치했습니다. 예. 수시를 많이 뽑는 학교를 맨 위에, 정시를 뽑는 학교를 뒤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서울대부터 하면 참 야속한 서울대 100%가 다 수시입니다. 예. 서울대는 뭐라 그랬죠? 치대가 아니고 치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이라고 했어요. 예. 3년 플러스 4년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으로 돼 있고요. 그 과정으로 다 100% 수시 뽑고 정시는 하나도 안 뽑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자, 그러면 서울대는 치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기 학생 맞췄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수시 정원이 2월되기 때문입니다. 아, 선생님, 서울대 치대가 수시가 2월돼요? 네, 매년 2월됩니다. 참, 이게 참 황당한 건데. 왜냐하면 치대도 매우 인기 있는 학과지만 의대가 더 인기 있죠. 네. 자, 아까 빅5 의대로 마지막 날 빠져나가는 인원이 꼭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저 지방에 있는 의대로까지 빠져나갈 정도로 서울대 치의대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의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인원을 다 못 채웁니다. 작년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학생들 제가 봤어요. 어차피 서울대 치대로 갈 내신 학생부가 안 돼. 학교에서 학생부 관리도 잘 안 해줘. 근데 치대는 가고 싶어. 서울대 치대 가고 싶어. 그러면 2월 될 걸 대비해서 꽤 많이 돼요. 예. 몇 명이 될지 올해는 모르죠. 예. 근데 뭐 한두 명 되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아예 정시를 내가 완벽하게 하자. 그러면서 정시 올인하는 학생을 내가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전남대 당연히 지역인재 있죠. 부산대 지역인재 있죠. 경북대, 전북대 같이 지방대는 다 지역인재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치과 의사들을 많이 공급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수시가 많은 학교들에 속합니다. 정시는 지역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죠. 조선대, 원광대, 강릉원주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제일 정시를 많이 뽑습니다. 단국대가 정시를 참 좋아하네요. 그래서 의대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80%를 정시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뽑겠죠. 수시에서 일부 2월 될 테니까. 그래서 전체 11개대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수시 인원은 42 플러스 15가 되겠고 정시는 39 플러스 2가 되겠죠. 예. 여기에 조선대가 지역인재가 있네. 조선대는 아주 특이한 학교인데요. 자, 일반과 지역인재가 인원이 똑같죠. 정시도 일반과 지역인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제일 많이 뽑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조선대는 광주에 있죠. 네, 그러면 전체 대학의 한번 퍼센테이지를 비교해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시의 일반은 42.6%, 지역인재는 15.5%가 되니까 일단 두 개를 합쳤을 때 50%가 넘죠. 정시는 39.9%, 그다음에 지역인재 정시는 조선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비율은 2%,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수시가 58%, 정시가 42%.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치대도 정시가 더 50%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수시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시가 58, 정시가 42.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수시가 58%를 뽑겠다고 해서 58%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정시로 2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올해는 2월 될 것인가 한번 짐작하기 위해서 작년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뽑았냐? 이랬습니다. 수시가 2% 적었군요. 수시가 56, 정시가 44였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떠냐? 수시가 49, 정시가 51%니까 수시 중에서 7%를 정시로 넘겨줬다. 의대보다 좀 많죠. 그 얘기는 서울대 치대도 수시를 다 못 채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대보다 치대가 치대 사이에서도 빠져나가지만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져나가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처럼 7%가 빠진다고 본다면 올해로 볼 때 50, 50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치대는 5대5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숫자가 기억이 나네요. 의대는 6대4, 치대는 5대5 됐죠? 그렇게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시 2월 1원을 고려한 수시 정시 비교가 됐습니다. 이제 전형별로 이제 분석해 봐야겠죠? 수시를 58%를 뽑겠다고 하니까 각 전형을 비교해 보니 11개 대학은 논술 위주가 12.4%, 학생부 종합이 51.6%,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종합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대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치대가 의대보다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지방 치대의 비율이 지방 의대의 비율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더 적고요. 특기자는 당연히 매우 적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렇게 수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각 대학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부터 단국대까지. 의대하고 달리 한 페이지에 싹 들어오니까 보기 참 편합니다. 성향들을 좀 보여준다면 말이죠.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또 그 다음에 전북대가 보이시죠? 이 국립대 치대들은 보통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립대 중에 좀 특이한 대학이 바로 경북대인데요. 경북대는 논술을 봅니다. 논술을 보고 5명 학생부 교과를 뽑고 학생부 종합이 오히려 없는 좀 그런 특이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이 없네요. 그에 반해서 연세대도 굉장히 특징적인 학교인데요. 논술과 학생부 종합을 보는데 특기자 전형에서 무려 13명이나 뽑는다. 연세대가 특기자 전형을 좋아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특기자 전형 퍼센티지 우리나라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특목고 학생들이나 전국형 자사고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게 전부 13명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사립대학들은 보통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치대들은 학생부 종합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자, 퍼센티지는 아까 봤듯이 1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대 수시에서 주목할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겠습니다. 제가 의대에서도 얘기했지만 합격자의 내신 커트라인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균만 발표하게 돼 있어요. 자, 평균이 의대보다 좀 낮습니다. 1.86. 자, 공개한 대학이 다는 아닌데요. 공개된 대학 전부입니다. 5개 대학이 공개했는데요. 잘 보시면 대학별로 좀 편차가 큽니다. 자, 경북대 경우에는 일반 학생 평균이 2.6, 전남대는 1.3. 와, 높습니다. 전북대는 3.3. 조선대는 일반 학생 1.7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좀 독보적으로 높은 학교가 있는데 연세대인데요. 연세대는 1.18.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내신이 1.18인데 왜 연세대를 가? 연세대는 제가 의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의대와 치대를 구분하지 않고 의대 치대를 평균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대는 요거보다 좀 높을 것이고요. 치대는 요거보다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높고 낮을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느낌은 오시죠? 대충 이 정도의 언저리가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평균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역인재는 굉장히 여기 경북대 경우는 지역인재가 오히려 더 높네요. 예. 그 지역의 학생들을 우대하니까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지원한 상위권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역인재가 좀 그런 성향을 보이네요. 전남대는 또 지역인재가 높지만 전북대 경우도 역시 지역인재가 더 낮은 그런 성향을 전략적인 지원 성향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은 평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나 볼까요? 네, 별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1.86. 예, 이것도 의대, 치대 비슷한 건데요. 워낙 초상위권 학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 떨어지면 제 아무리 뭐 좋은 고등학교라도 별로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원 이게 전부 공개한 학교가 너무 적어서 이게 전체 학교의 판도를 보여주는 수준이 잘 모르겠고요. 또 문제는 말이죠. 학생부 교과는 좀 지방대가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끌어내린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인기 있는 최상위권 치대만 딱 3개거든요.
실제 11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면 이게 학생부 교과보다는 분명히 낮을 겁니다. 어쨌건 이 3개 대학은 이런 겁니다. 학교 대학의 표본이 너무 적고요. 학교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이 개별 대학의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해가시죠? 네, 학생부 종합에서 확실히 경희대 같이 좋은 학교들도 평균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내신 따기 치열한 학교 학생들을 많이 합격시켜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 당연한 거고요. 예. 고입을 거쳐서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을 입학사정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는 역시 의대와 같은 어떤 주제인데요. 예. 결국 수시 대비와 특히 학생부 대비와 학생부 종합 대비와 정시 대비를 같이 하는 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능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시를 먼저 고3 때는 집중을 해주고 만약에 실패 안 되면 다시 도전할 때는 정시와 논술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좀 전에 봤던 대학하고 비슷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이 3개 치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 8개 대학은 다 수능 최저가 있답니다. 그 수능 최저도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나머지 8개 대학을 대비한다면 수능 최저를 꼭 채워주셔야겠고 여기는 수능 최저 없이도 할 수 있겠다. 전략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수능을 포기하고 아예 수능 없는 학생부 위주 수시로만 올인할지 아니면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다른 대학 의대도 있고요. 정시를 같이 겸할지 하는 것은 나의 모의고사 추이 특히 이제 곧 6월 아닙니까? 6월 모의평가 결과 9월 모의평가 결과 이거에 맞게 자기 전략은 개별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주제로 서울대 치대 MMI를 보겠습니다. 치대 MMI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치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죠. 치대 MMI는 의대 MMI보다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방 개수가 적습니다. 의대 MMI는 방 개수가 5개 아니었습니까? 5개를 60분 동안 했는데 얘는 방이 3개밖에 없고요. 상황 제시방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30분밖에 안 되니까 의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식 MMI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비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닙니다. 대비하는 방법은 비슷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상황 제시를 한번 보니까 하나 읽어볼까요? 서울시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진료비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내 친구 영석이는 장애인 말고도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장애인만 지원하는 것은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거는 정말 정치사회적으로 지난 몇 년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 때부터 그런 문제 아닙니까? 과연 사회복지에서의 차별 또는 사회복지 속에서의 차등 지급이라는 게 과연 어떤 성향을 보이냐? 보편적 복지가 오르냐? 그 사람을 고려한 차등적 복지가 오르냐? 또는 차등적 복지를 하더라도 과연 장애인만 우대하는 건 역차별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야,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치과병원의 의사도 의대와 같이 높은 윤리적 의식과 사회적 감각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MMI에서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하는 학생들은 막 까무러치는 학생들 막 있어요. 이런 걸 치대해서 봐요. 예. 저는 사회 완전히 모르는데 사할못인데요. 막 이러면 사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인문, 사회, 자연 골고루 가리지 않고 골고루 공부하는 학생들 뽑겠다 이거죠. 예. 자, 그다음 상황지 2 이렇게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썼는데 어떤 게 과연 합법적이고 어떤 건 불법적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제시문 2개가 나온 것이 이미 치의학과 서울대 아로리 공개를 했고요. 질문들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을 정보 종합해서 제가 추가해 드렸습니다. 자, MMI 역시 대비하는 것은 제가 의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할 텐데 뭐 의대를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MMI라는 건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 전문대학원에서. 그래서 그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같은 걸 잘 활용하면 학교에서 동아리 수업 같은 거, 동아리에서 서로 역할 배분을 해갖고 면접 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존.com에 MMI 인터뷰라고 쳐보시면 많은 책들이 나오고요. 이건 직구로 구매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옵니다. 금방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래서 직구할 때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관세도 안 물 거야 아마. 그래서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갈 거요. 논술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술 실시대학은 역시 전체 대학이 다 실시하는 거 아니고 3개교만 실시하는데 당연히 상위권 치대일 수밖에 없겠죠. 연세대, 경희대, 양대 치대 산맥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대, 이렇게 지방의 맹주, 이렇게 3개 대학이 치의대에서 논술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실시하냐? 의대보다 훨씬 간소해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플러스 그냥 과학을 봅니다. 연세대는 물화생지 중에 택 1을 해서 과학을 보게 돼 있고요. 경희대는 물화생지 중 택 1, 경북대는 물화생지 중 택 2. 의대를 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의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전부 다 연대, 경희대, 경북대는 전략상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치의대에서 수시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의대하고 똑같은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최상위권 대학이건 초초상위권 대학이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려운데요. 와, 통과한 퍼센티지를 한번 보세요. 경희대만 해도 43%밖에 통과를 못했고요, 수능 최저를. 경북대는 일반 학생 지역인재 논술 가리지 않고 10%대의 수능 최저 통과를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학생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의대 치대는요, 몇십 %입니다. 심지어 뭐 몇백 프로 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86%, 많이면 87%가 우수수 수능 최저를 다 탈락하고 요 학생들만 모여서 사실상 자웅을 겨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수능 최저 통과할 줄 알고 봤죠. 근데 막상 수능 점수 나오고 보니까 통과 못한 사람들도 많고 애초에 통과를 못해서 시험장에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오는 사람이 원서를 낸 사람의 절반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의대 치대 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최상위권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의대 치대 중에서도 지방의대, 지방치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오히려 더 결정적이야. 왜? 미통과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응시한다면 수능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애초에 포기하고 수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전형에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입시 전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수시는 다 봤고요. 이제 정시에서 주목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 의대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의대에서 했던 사람은 복습하시고요. 치대만 보는 분들은 다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연계열이 상위권 대학들이 다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를 보죠. 하지만 의대하고 치대는 의대, 치대 계열 자체가 전부 상위권인데 그 상위권인 대학 중에서도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로 보지 않고 100분위로 보는 대학들이 있다. 의대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100분위로 보게 되면 표준 점수와 다른 결과가 생긴다. 그 점이 특징인데요. 의대와 달리 학교 이름이 다르겠죠. 치대는 조선대와 강릉원주대가 국어, 수학을 100분으로 보게 돼 있다. 작년 기준에서 볼 때 작년 국어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따라서 만약에 93점 정도를 맞아준다면 다 맞은 학생에 비해서 8점이나 깎였기 때문에 합격에 매우 불리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 93점 원점수 먹은 학생이 만약에 조선대 강릉원주대를 지원한다면 100분위가 3밖에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덜 깎인 건 아니지만 8점 깎인 거에 비해서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뭔가 덜 깎였기 때문에 100분위로 경쟁하는 거에서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가 탐구, 과탐 같은 과목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이거보단 좀 더 있다. 이해가시죠? 97점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3점이 깎여서 표점은 무려 4점이 돼요. 원점수법보다 표점이 더 폭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국어는 표준 편차가 2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표점은 4점이나 차이가 나지만 100분위는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탐구나 수학 같은 데서 100분위 1 이상을 보충한다면 이 1의 열위는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00분위로 보는 조선대하고 강릉원주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게 나온 과목의 경우는 조금 실수했어도 다른 과목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점이라면 어렵게 나온 과목일수록 표점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실수했다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나온 과목을 표점은 잘 보면 잘볼수록 너무 좋고 100분위는 조금 못 봐도
뭔가 다른 과목으로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00%도 100이면 더 좋겠죠. 예. 수학의 경우에는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만약에 91점을 먹었다면 표점도 큰 차이가 나지만 100분위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분위를 본다고 해서 어떤 상대적인 우위성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나온 과목은 표점으로 보건 100분을 보건 잘 봐야 된다.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거는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자신의 점수폭을 이런 표를 다시 그려보세요. 그려본 다음에 나의 점수 상태가 100분의 대학이 더 유리한지 표점 대학이 더 유리한지 동급의 대학에서 볼 때 이 점을 판단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항상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가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과탐 가산점 얘기를 보겠습니다. 네, 의대에서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죠. 단국대 채널에서는 과탐2가 5% 가산점을 주는데 단국대 의대를 나는 갈 거야. 집이 천안이거든. 그러면서 2를 일부러 선택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2라는 과목은 왜 가산점을 주는 거다? 네, 서울대를 가려고 2 공부를 했는데 그런 학생이 만약에 어떤 과목 또는 2 과목을 잘못 봐서 원원 본 학생들한테 밀려서 오는 애들이 훌륭한 애들을 잡아채기 위해서 단국대 천안 학교 입장에서 가산점을 주는 거다. 단국대 천안이라는 학교가 투본 학생들 중에서 우수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울대 가려고 공부한 학생 중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2를 공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2가 표점도 불리하고 100분위도 불리하고 다 불리합니다. 예. 대부분의 대학은 상위권 대학 특히 그렇죠. 과탐은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100분위가 불리하면 다 불리한 거예요. 예. 물론 100분위 보는 대학과 표점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분위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2는 웬만하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하면의 기준은 뭐다? 나는 죽어도 서울대를 갈 거야. 또는 카이스트도 2가 필수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부러 과탐2는 하지 마세요. 2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입시 전략상으로는 이렇게 팩트를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치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네, 한의의 계열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